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를 해제하게 되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이어갔고요. 또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줄어들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쏠리게 되면서 수급까지 오늘 시장에서 받쳐준 하루였습니다. 답답한 시장에 숨통이 조금 트이는 느낌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올 연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지금이라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올해도 단 2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주토피아에서 여러분들 종목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드렸고 수익률도 알차게 챙겨갔는데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다가오는 2023년에도 꾸준히 수익 잘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겠죠?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코스피는 0.68% 강세 보이면서 2332.7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37% 강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700포인트 넘겼습니다. 704.1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뭔가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대한민국에 몇 없는 주식 정통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자, 이분과 함께 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률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화장품주들의 강세 보셨을 텐데요. 코리아나라는 종목 우리가 2주 전에 미리 선침해를 해놨습니다. 12월 14일에 공략을 했는데 수익률 현재 15%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저희가 화장품 종목들 여러 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가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 7이고요. 지금 1위부터 7위까지 보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화장품 제조가 11월 8일에 미리 공략을 해서 34% 수익률 오늘까지 챙겨가고 있고요. 한국 종합기술은 26% 수익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보이시죠? 23%의 수익률, 스튜디오 드래곤은 21%, 나머지 종목들은 10% 후반에 안정적인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공략도 최근에 공략한 종목이어서 이 흐름을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는 수익률인데요. 여러분들도 시장의 흐름 잘 따라가보고 싶으시죠?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테마가 올라가 줄 때 저희 주토피아는 여러분에게 그 테마와 종목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테마는 어떤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급등했던 테마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인 것 같은데요. 자, 화장품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슈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더 강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드론과 방산 테마도 오늘 강했었죠. 북한의 이슈 소식에 이 드론 테마 앞으로 좀 더 봐도 될런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오프닝과 방산 로드맵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도 있고요. 드론 관련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고 각 종목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저희가 정리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노란 톡방 안에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자료 20강도 보내드립니다. 시장 동향지표의 종류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시장 동향지표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까지 받아보시고 기초부터 또 다져 나가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얼른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얼마 만에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또 단순히 오늘에 그칠지 내일까지 이어질지 그 연속성도 모르겠거든요. 궁금한 부분 많은데 오늘도 시장 점검 도와주실 우리 전문가님부터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토파 선장 홍지원입니다. 오랜만에 좀 뵙습니다. 저번 주에도 못 뵙고 한 2주 만에 뵙네요. 그죠? 오늘 시장 그래도 좀 좋은 날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빨간불 켜졌던 오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기관과 외인 모두 다 수급도 좋았고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것들 무엇이 있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선장님이 또 있어야지 주토피아가 든든했는데 한 주 동안 아쉬워서 그런지 시장도 하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같이 전략 세워보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함께하고 싶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지금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엔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노란 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장 점검부터 테마 그리고 종목까지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다 잘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활기를 좀 띄었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사실상 시장 자체가 이제 진짜 빠질 만큼 빠졌구나. 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이 정말로 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는 또 네. 이제 매수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라고 좀 할 수가 맞아요.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배당일이 좀 맞아요, 다가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배당일 다 돼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못 받게 하려고 지금 이 공포를 유발한 건가 싶기도 설마. 하고요. 네. 정말 또 뭐 참 12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장난치는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좀 표현하고 맞아요.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장, 이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안 좋았던 최악의 또 12월이었는데요. 이 12월은 아마 역사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될 겁니다. 네. 지난 40년간 이런 12월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네. 12월은 없었기 때문에 하락만 하고 있었던 그 시장.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은 이 시기이고요. 우리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수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임을 서로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이게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기보다는요. 역사상 최악의 이 시기,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이 하락장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겪은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장을 피해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뭐 기관도 네. 외국인도 네. 심지어는 개인 투자자도 이 하락장을 피해갈 수는 없었으니까 너무 기죽어 있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또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우리가 리서치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잘 받아가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이 또 우리가 임기응변이라고 하잖아요. 네. 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또 이게 임기응변을 발휘할 때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더 조금만 힘들더라도 더 지금 좀 집중을 하시면은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된 수많은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기사회생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수급세를 좀 살펴보자면은 외인 기관 다 모두 좋았어요. 하지만 이 수급이 들어왔던 이 지점을 살펴보면요,
어제가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 날 사실상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마이너스 0.41%, 즉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0.15%대, 그러니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오늘 다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0.6%대니까요. 그런데 수급이 어제랑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맞아요. 어제는 조금 밋밋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분위기를 비교해 보면은 오늘이 정말로 좀 저점을 좀 잡았다라는 것을 확실시할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두루두루 좀 빨간불이 켜졌지만 그 중에서도 강세였던 섹터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보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하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6개월 만에 조금 하향 조정이 됐단 말이죠. 원래는 기존의 4%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바라봤었는데 지금 3.6%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0.4%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하락,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거의 정점을 찍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를 하기 때문에 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또 이제 호재성 멘트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또한 성탄절 연휴 때 뭐 별다른 어떠한 뭐 악재라든가 이슈나 뉴스 같은 건 없었어요. 다만 국제적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는 몇 가지 있었죠. 뭐 북한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는 있었지만 대내외적인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저번 주 이번 달 내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다우 시장 전부 다 이 미국 3대 지수가 지금부터는 좀 탄력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말은 좀 이렇게 어둡게 보냈다고 치더라도 새해는 조금 밝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점에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에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고 우리 12월이 정말 역사적으로도 더 이상은 없을 그런 월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분석 매일매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홍전 전문가님과 주토피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알차게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다음 전망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내일장부터 좀 분석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이 배당금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매도 물량이 내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2023년 전망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내일 물량이 나오면 너무 좋죠. 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지금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오. 네, 기관도 외국인도 네. 주도 세력들도 그거 받아 먹으려고 지금 밑에서 잘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쭉 뺐겠죠. 네. 더 싸게 살라고. 그럼 내일 배당주들이 이제 배당일을 지나서 그 들고 있었던 매물들이 배당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네. 시장에서는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네네. 많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라고 좀 이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그거는 단기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내일 시장 저는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오. 내일뿐만이 아니라 요번 주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이다가 새해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조금 이 연말과는 다른 분위기로 좀 산뜻한 분위기로 출발할 것 같다. 오. 네, 그러니까 좀 강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한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주요국 경제 주요국들 있죠. 경제 네. 주요국들이 내년부터는 긴축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내놨고요. 오.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는 했지만 내년에 올릴 수 있는 금리가 한 3%대 네. 정도라고 치면은 원래 미국이 이제 긴축 공포를 줬을 때는 내년에 5%를 올려야 정상인데 맞아요. 네, 내년에 5%를 더 그렇게도 올려야 되거든요. 얘기했었어요. 근데 내년에 3% 정도로 또 이제 하향 조정이 됐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은 주요국들은 내년부터 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과 일본은 왜 긴축을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거는
긴축을 한 적이 없어요. 음. 올해 모든 국가들이 긴축을 할 때 네. 일본과 중국은 긴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조금 뭐랄까요? 복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일본은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이제 어찌 보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 주요 국가들이란 네, 말이에요. 네. 그 어찌 됐건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를 해도 경제 대국 3위입니다. 3위. 그렇죠. 네. 엄청난 경제 대국이다 네. 보니까 이 경제 대국 두 국가 2위와 3위가 음. 오랫동안 쉬다가 내년부터 긴축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사실상 내년에 경제 주요 유럽 국가라든가 뭐 중앙아시아 그리고 뭐 미국 뭐 저기 서방 국가들이 아무리 긴축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긴축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긴축을 해오던 국가들이 긴축을 완화시킨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상반기라고 한다면 2분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상반기는 한 1분기 정도예요. 3월 정도까지는 조금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부터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맞습니다. 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새해 전망을 짧게 짚어봐 주셨는데 단기적으로가 공략하기 좋을 것 같고 내년 4, 6월까지 되게 되면 오히려 조금 좀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잘 살펴봐야지 여러분들이 손실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는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되죠.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도와드리고 있는 곳이고요. 전문가님 근데 전문가님 혹시 오늘 마지막으로 출연하시는 거라는 소문을 제가 들어가지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오늘 팍스에드 네. TV의 이제 마지막 출연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란 건 좀 좀 그렇다. 그렇고, 그쵸, 네. 잠깐의 네. 이별? 잠깐의 이별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좀 당분간은 좀 휴식기, 휴식기를 좀 갖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뭐 네. 하시려고요? 이제 요양해야죠. 왜 그 네. 쓸데없는 질문을 아니 다이어트 하시고 나타나신다고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그렇죠. 더 이제 멋있게. 이 시간에는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또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방송 전에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홍전 전문가님이 이제는 이 저녁 시간에 잠깐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예정이지만 방송에서 얼굴 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좀 아쉬운 그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혹시라도 안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제 전문가님이 더 멋있어지시고 더 열심히 시장 분석을 하셔서 좋은 종목들 더 잘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소식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홍전 전문가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또 수익을 잘 내고 있죠. 특히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가져갔었던 화장품 테마 안에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었습니다. 먼저 코리아나부터 보면요. 12월 13일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고요. 14일에 공략을 했고 저희가 2주 동안 지금 챙겨가고 있는데요. 수익률 15%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리뷰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리아나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네. 나와서 또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제가 지난 달이죠. 11월 달 초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화장품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화장품 공략을 하셔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안 믿으셨겠죠? 네네. 또 지금 해야 된다고? 네, 막 이런 뭐 생각이었거든요. 생뚱맞은 소리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어찌 보면은 제가 항상 그런 선구안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간다라고 하면은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약주가 움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제약주가 움직였었죠. 네. 그래서 그럼 화장품이 안 움직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확산이 또 이렇게 된다라는 게요. 재봉세로 가진 않을 거라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맞아요. 이제 재봉세로 가면은 버틸 재간이 없다. 예, 더 이상 이 기초 체력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으로는 다시 재봉세로 갔다가는 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절대 갈 수가 없다. 오히려 확진자가 많아지면은 국가에서 집단 면역 체계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도 빠르게 해제를 시키면서 오히려 집단 면역 체계라든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꿀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드린 딱 한 달 만에 정부에서 의무에서 권고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분석을 어느 정도 좀 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역시나 중국 이슈죠. 이 화장품 관련주가 마스크 해제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요, 이 화장품 관련주는 원래 그 전통적으로라는 말은 좀 그렇고 원래 우리가 사드 이전에는 네.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소비재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게 바로 또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의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한알령 해제 카드를 좀 내밀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알령 카드가 나올 때 아마 그때쯤이면은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파기를 하고 집단 면역 체계로 한번 가보자라는 이슈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왜? 중국도 지금 버틸 만큼 버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제조업 공장 지수를 살펴보자면요, 중국이 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네. 중국이 20년 만에 적자를 처음 봤어요. 그렇군요. 제조업으로. 네. 이거는 중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라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국가가 돌아가는데 제조업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중국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사망도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로 코로나는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재봉세는 이제 꿈도 못 꾸는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리오프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갈 수 있는 건 네. 리오프닝인데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당연 화장품? 중국 소비재. 중국 소비재. 리오프닝이면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네. 거기에 마스크 해제 기대감까지 겹쳐지니 네. 이 화장품만한 섹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코리아나를 들고 나와서 리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등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연우도 소개시켜드렸었죠. 맞아요. 제가 화장품주를 이 주토피아를 통해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많이 공략을 드렸었던 거예요. 밀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요. 코리아나도 오늘 날짜로 결국 좀 슈팅이 나와줬는데 사실상 코리아나의 슈팅은 오늘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습니다. 네, 이전부터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4.5%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130만 주가 동반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거래량을 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12월 23일 날에는 좀 거래량이 나왔고 오늘 날짜의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았죠. 1,300만 주입니다. 금요일보다 1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450억입니다. 오늘 등락률을 살펴보자면요. 21.78% 거의 22% 가까이 올랐습니다. 윗꼬리도 딱 보시면은 그림으로만 보셔도 그렇게 길게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아직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남았다. 이 윗꼬리가 달린 구간을 과거로 되돌아가서 보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는 항상 개미들이 물려 있죠. 이런 물려 있는 물량들이 올라갈 때 버팅기고 있다가 한번 나와줘야지 오히려 더 파이팅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윗꼬리 달린 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아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급 너무 좋고요. 지금 아래에서 바닥에 수급이 굉장히 잘 올라오기 때문에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슈를 그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코리아나 리뷰까지 살펴봤는데 진짜 몇 주 전에 홍전 전문가님이 계속 방송에서도 이 화장품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전문가님의 이 선구안적인 시각은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34%, 한국 코스메카 코리아 23%, 그리고 그 전에 연호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한국 화장품도 언급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코리아나라는 종목까지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수익을 오늘 시장에서 알차게 챙겨갔습니다. 이 네 종목만 합쳐도 정말 수익률 잘 챙겨갔을 텐데요. 여러분 아직도 전문가님과 함께하지 않고 계신가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맨날 도와주고 계시니까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으로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도와드리니까요. 더욱더 알차게, 더욱더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겠죠? 자,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제는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 강했던 테마 뭐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화장품주 계속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은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폐지를 하겠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됐고요. 이게 이제 다예요, 거의. 별 다른 이슈는 없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봉쇄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되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방금 좀 이 리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조금 오래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해외 입국자들은 그 전에 들어오면은 특정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PCR 같은 경우도 진짜 뭐 며칠에 한 번씩 계속 했었어야 네.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 이제 받고 관광객도 받고 우리 경제 개방 지금 하겠다. 그 동안에는 경제 개방을 안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제 개방, 즉 이제 앞으로 공유를 하겠다. 글로벌 국가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행 쪽에 국한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정치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중국이 이렇게 대내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봉쇄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방을 시키겠다. 경제 네. 개방을 시키겠다. 경제 봉쇄가 아닌 경제 개방을 시키겠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중국 소비재주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제가 좀 이야기 드렸던 화장품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화장품주 말고도요. 중국 내 국내 대한민국 내 중국 상장 기업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상장은 우리나라 한 건데 기업은 중국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컬러레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뭐 홍성그룹 뭐 이런 거 네,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딱 봐도 그냥 중국스러운 네, 거 중국 있습니다. 기업인 것 같은. 네, 뭐 이런 기업들 좀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건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왜요?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치는 것 말고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은 좀 건든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중국 기업에서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뭐 맞아요. 횡령 이런 네네. 배임 횡령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또 종목들. 종목군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의 관심만 가지시고요. 차라리 이제 소비재주라든가 뭐 소비재 중에서도 화장품도 있지만 화장품 말고도 또 많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은 뭐 엔젤 산업 쪽이요. 그러니까 엔젤 산업이라면 영유아 관련된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네. 뭐 캐릭터 컨텐츠라든가 혹은 애기 용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우리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영상 미디어 컨텐츠주들도 있겠죠. OTT? 네, OTT 관련주들. 이게 OTT 관련주도 사실은 중국 소비재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내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한알령 뭐, 때문에. 네,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방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음. 시청을 못 하게 했는데 지금 또 시청이 가능하게끔 풀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또 이제 밥솥 관련주들이 있어요. 중국 밥솥? 밥솥, 예, 중국 밥솥 관련주들이 네. 있습니다. 그 관련주도 역시나 중국 소비재로 통하고 음. 있으니까 그 중국 소비재 중에서는 중국 상장 국내 상장 중국 기업만 제외하고 중국 소비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소비재나 엔젤 산업 그리고 밥솥, OTT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리오프닝 테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행, 항공 이런 것도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네네. 쪽이랑 네네. 의료기기 이쪽도 아마 화장품에서 좀 더 넘어가서 뭐 임의용 이렇게 따지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의료기기 쪽 좋아요. 괜찮아요? 의료기기인데 어. 의료기기 안에서도 이제 미용기기 쪽으로 좀 보시면은 네, 그게 네.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또 여행, 항공. 여행항공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항공 둘 다 좋습니다. 다만 저는 좀 항공을 더 강하게 보고 있어요. 네, 항공을 조금 더 항공을. 강하게 보고 있으니까 항공 쪽으로 조금 더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항공이 움직이면 여행주는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등락폭으로 보자면은 항공주가 조금 더 재미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순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주와 여행주를 다 같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좀 심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항공주를 먼저 공략했다가 항공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빨리 이제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여행주를 좀 바깥한다든가 아. 이런 식으로 이러한 텀을 좀 두고 네. 로테이션을 좀 돌리시면은 순환을 좀 빨리 종목 순환을 좀 빨리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테마 그중에서도 오늘은 화장품 테마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서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여행, 항공 그리고 의료기기까지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한 발짝씩 조금 다르게 템포를 맞춰서 가져가야 수익을 더욱더 많이 챙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으시죠? 저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종목 로드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종목명 가려져 있지만 다 공개된 채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얼른 들어오셔서 이 리오프닝 종목들까지 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보여드린 종목 로드맵에다가 홍전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나 이슈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공략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테마 화장품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드론주들이 또 강한 흐름 가져가더라고요. 드론 방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DTNC 등의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시외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건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뭐 이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도 뭐 대서특필 돼가지고 네, 네.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속보도 많이 떴죠. 북한에서 무인 정찰기를 국내에 정찰을 보냈는데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정말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안보 의식이 이 정도로까지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직 네네. 휴전 국가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남침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뭐랄까? 너무 걱정도 되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좀 심지어는 놀라움도 있고. 제가 사는 네. 지역이 네. 또 최북단이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저 이거 바로 이렇게 저 바로 여기다. 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좀 그랬어요, 사실은. 아. 그거 보고 우리나라 안보 의식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심각한 네, 일인 거예요. 네, 네. 국가안보에 이 정도의 구멍이 있다라는 것은요. 맞아요. 국민들의 안전이 언제고 어느 때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냥 자고 있는데 미사일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일이 되는 지금 일이 일어날 수도 발생이 있는 된 거예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못 깨닫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슈를 시작점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도 이제 빨리 무인 정찰기를 빨리 이제 도입을 시켜서 드론을 네. 빨리
무기화를 시켜라. 이런 또 지시를 내리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공 시스템이죠. 방어를 좀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고 네. 다시 이제 안보 의식을 좀 일깨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슈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이거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 저희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다 보니까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이 안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라 조금 장기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네네. 예, 이게 지금 처음에 타는 불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불이 활발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네네. 지금 저는 그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 사태도 있고 네네. 지금 뭐 중국이랑 미국 사태도 있고요. 그 중국이랑 대만 사태도 있잖아요. 네. 이러한 지금 국제적으로 안보에 대한 지금 그런 의식들이 좀 깨어나야 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아리한 대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불이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는 이 드론에 관련돼서 움직였지만 구태여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드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방산주들까지도 확산돼 가지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좋죠. 왜냐하면 드론은 앞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플라잉카라든가 드론 택시라든가. 맞아요. 원래는 네.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드론주 보자고 네. 했었는데 이제는 좀 위기가 생긴 거죠. 근데 드론이 이렇게. 무기화된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네. 이슈였고요.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때마다 이게 방산이랑 같이 엮여서 갔던 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UAM이라는 테마를 들어봤을 때 하늘을 날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세대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어반 에어 모빌리티란 말이에요.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인데, 즉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라든가 드론이나 차세대 이러한 이동 교통 수단을 통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날아서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우주항공 기술이 들어가요. 그쵸. 우주항공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쵸. 네. 그 우주항공 기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에 달에 뭐 보내고 화성에 보내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우주항공 기술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방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을 토대로 UAM도 있는 거고 플라잉카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 토대로 또 이제 방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항공이라는 건요. 넓게 봤을 때 하나의 유니버스가 될 수가 있겠죠. 우주항공이라는 유니버스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드론만 보는 게 아니라 드론이 갖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방산까지도 접목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사고력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퍼스텍 굉장히 좋았잖아요. 퍼스텍도 맞아요. 알고 보면은 드론 관련주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관심 있게 보자고 했었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해요. 이것도 관심 있게 네. 보자고 했던 종목이고요. 네. 퍼스텍 같은 경우도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또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네온테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 관련주는 미래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드론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길게 아주 모멘텀을 가져가셔도 너무 좋은 산업이고요. 지금부터 공략을 하셔도 늦진 않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방산이에요. 방산도 결국은 지금 이러한 뭐 글로벌적 분위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출량이 늘었던 이유도 러시아가 불을 지핀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방산 수출에 대한 그 재무가 언제쯤 반영이 될까?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내년 상반기란 말이에요. 네. 그 내년 상반기에 또 재료가 반영이 돼서 올라갈 때 잡는 거는 미련한 짓이다 보니 지금부터 쌀 때 잡아서 좀 끌고 가면은 이러한 이슈도 나올 때마다 또 튀는 게 방산주의다 보니까 두루두루 좀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산업이 또 방산주의다. 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이슈를 그냥 단기 이슈로 좀 보지 마시고요. 드론이나 방산주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무난하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산업 테마군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반짝이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 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드론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은 작은 불씨지만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 위해서 종목 로드맵을 준비를 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종목명 가려져 있지만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종목명 다 공개된 채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까지 다 적혀 있는 이 드론 방산 관련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방산주까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보시고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확실히 시장이 좀 오늘은 살아난 듯한 느낌이죠. 자세하게 다뤄봤는데 노란톡방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의 시크릿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 너무 오랜만이라 궁금해지는데 힌트를 바로 좀 살펴볼까요? 아, 네, 왜 한숨 쉬세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한숨이 나오네요. 네. 세 글자인 힌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슨 테마인가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저 글자 수를 먼저 좀 보고 계시고요. 네, 글자 수는 세 글자고요. 네네. 오늘 시크릿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시크릿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방송 중에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유추를 해주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힌트 자,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네.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쭉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테마를 좀 살펴볼게요. 테마는요, 지능형 로봇입니다. 바로 오. 인공지능 테마이고요. 오. 재료는 보시다시피 AI 영상 인식인데 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네. 우선은 재료 분석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재료, 영상 기술로 사회, 자연재난 모두를 막는다. 이러한 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추가적인 재난을 위한 기술적 대응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영상인식이라든가 인공지능 혁신 기업인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S사와 산불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기업은 영상 인식을 통해서 인공지능 혁신을 만들어낸 기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S사와 산불감지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산불 감지를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그러한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상 상황을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측하고 또 감지를 해서 인공지능이 즉 AI가 극소음 지역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기술력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들과의 추가 MOU가 여기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스마트 시티의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지금 재료를 파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만 들었을 때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고 그런 것 미래적인 같아요. 기업이네요. 네네네. 네, 시대의 트렌드에 아주 잘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본격적인 좀 모멘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멘텀을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화재 감지 솔루션에 대한 지금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 산불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납니다. 그죠? 여기 이 산불의 화재 감지 솔루션이 이 회사의 자회사가 지금 굉장히 미국 내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에 이 회사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게요? 그죠? 엄청 좋겠네요. 엄청 네.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멘텀입니다. 인공지능 영상 인식 기술로요. 대표적 스노우의 얼굴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네, 스노우 다 아시죠? 네, 아니 이게 네.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좀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종목인데 스노우를 만드는 기업이 또 이 인천공항에도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엄청난 호재인 것 같아요. 엄청난 네. 호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네. 자리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궁금한데요. 네. 네. 정말 이제 저점에 있는 네. 자, 그런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자, 보시면은 이 아래까지, 이 최하단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짜리였냐?
지금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얼마나 빠진 거야? 반토막 이상 났죠. 네, 판도막 이상이죠. 그럼 너무너무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빠져서 최저점을 찍었던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월, 12월까지 지속적인 이런 수급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래 하단 밴드에서 지금 매집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사실 여기 올라간 거 반만 올라가도 네. 떨어진 반만 네, 올라가도 네, 네.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주토피아에서 마지막으로 또 제공해드리는 네, 시크릿 종목입니다. 네, 일단 안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나눌게요. 저희 지금 시크릿 종목 알아봤는데 차트상으로 봐도 진짜 완전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보이셨죠? 이런 종목을 잘 매수를 해두시면 지금은 좀 시장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년에 아주 든든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홍주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연말 선물로 이렇게 시크릿 종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이 정확한 타점 맞춰서 공략해보고 싶다,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아직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비추셔서 노란톡 입장 링크 뜨면 그거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님 방송에 다시 복귀하시는 날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크릿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도 좀 해주시고 언제 돌아오실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네. 참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1년을 쉬지를 네. 않고 우리 주토피아 그리고 박승윤 TV에서 정말로 정말로 많이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저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네. 저는 맞아요. 그 총량을 올해 쓸 수 있는 총량을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 네.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건강적으로도 조금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즌 2에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실 것 같고 다가오는 뭐 새해나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더욱더 파이팅 있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쉽기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런데 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뭐 영원히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분명히 또 금방 돌아올 테니까. 네. 너무 더울 때 말고 너무 덥기 전에는 좀 돌아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쉬다가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비록 이 주토피아 박수영유 TV 안에서는 저를 보지 못하지만 제가 쉬는 동안에 저와 소통할 수 있고 저한테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네. 노란통 메신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뭐 그립다 하실 분들 그리고 전문가님 덕분에 수익 많이 냈다 하시는 분들 다 노란톡방 아마 들어와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만 노란톡 고지해드리고 이제 문을 닫을 예정이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떠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고 방송은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동안에 정말 주토피아의 홍주원 전문가님, 우리 선장님 사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토피아는 마지막 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토피아는 계속 되고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이 시간 꼭 계속해서 본방사수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홍주원 전문가님은 또 다음에 복귀할 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